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래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과수 화상병이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충청권에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농촌진흥청은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전합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22일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과수화상병이 미발생 지역에서 발생한 데다 의심 신고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까지 한 번도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경기 남양주에서 발병이 확인되며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5월 23일 기준 총 88개 농장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가 38곳으로 가장 많았고 안성 22곳, 천안 19곳 등입니다. 이외에도 경기 평택, 이천 남양주, 충북 제천 음성에서 과수화상병이 발병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통상 6월에 주로 발생하지만 올해 들어 처음으로 4월에도 검출되는 등 발생 시기가 빨라졌습니다. 농진청은 지난 겨울 기온이 상승했고 3월에서 4월 평균 기온이 높아 월동 병원균이 일찍 활동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5월 확진 건수는 68건으로 지난해 5월 82건보다는 적은 수준이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기상 상황에 따라 기온이 오르거나 습해지는 등 병원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지난해와 같은 악몽이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농진청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경기 남양주시 발생 농가 주변 72농장에 대해서는 추가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발생 시군 중심으로 설치 운영되던 과수화상병 대책 상황실을 각 도와, 사과배 주산지 시군, 발생 인접 시군에 확대 설치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대책 상황실에선 투입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예찰과 매몰 지원, 사후 관리 등 공적 방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남부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어선도 구축했습니다. 농진청은 다음 달 14일부터 25일까지 공주, 예산, 청주, 문경 등 특별관리구역 10개 시군에 대한 예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역이 천안, 충주 그 이부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많거든요. 더군다나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경북 지역이 또 사과 주산단지이고 화단병균들이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한편 농진청은 본격적인 과수 가지치기가 시작되는 만큼 과수농가에 전정도구 등 작업도구를 철저히 소독해줄 것과 적과 봉지 씌우기 등 농작업 시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S 김하은입니다. 국내 축산업의 대표 지역인 충청남도의 축협 3곳이 사료 공장을 통합 재편합니다. 충남 당진, 보령, 홍성 축협이 그 주인공인데요. 노후화된 사료 공장을 폐쇄하고 농협 사료와 함께 당진의 최신식 스마트 공장을 건립해서 지역 축산 농가의 실익 증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충남 배합사료 공동사업 본계약 체결 현장을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르면 내후년부터 충남 농협사료가 새로운 브랜드와 높은 품질, 저렴한 가격으로 축산 농가를 찾아갑니다. 당진 축협, 보령 축협, 홍성 축협, 충남 지역의 축협 3곳이 사료 공장을 통합해 신규 브랜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동안 각 축협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20, 30년 된 사료 공장을 폐쇄하고 농협사료와 함께 충남 권역의 단일 공장으로 재편해 출범하기로 뜻을 모은 겁니다. 농협사료와 당진 축협의 논의는 2017년부터 시작됐고 지난해 보령, 홍성 축협도 힘을 보탰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농협사료와 당진 축협 각각 170억 원 등의 출자금이 모였고
총 520억여 원의 투자금으로 충남 당진시 송화급에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는 충남 배합사료 공동사업 본계약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김창수 당진축협조합장, 윤세중 보령축협조합장, 이대영 홍성축협조합장, 안병우 농협사료 대표 등이 참석해 본계약 체결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올해 11월 건설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는 신규 공장은 국내 최초로 원료 투입과 분쇄, 배합, 가공 공정에 무인 자동화 설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스마트 팩토리가 조성되면 인건비는 물론 제조비, 연구개발비, 물류비, 마케팅 비용이 모두 절감돼 사료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대 30년 된 공장 설비를 최신식으로 현대화하는 만큼 사료 품질이 좋아지는 건 당연지사. 농협은 이를 통해 충남 지역 축산농가의 실익 증진에 크게 기여한다는 보관입니다. 아울러 연간 24만 톤의 사료 생산 능력을 갖추면 일반 사료업체와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게 농협의 설명입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이번 사업은 농축협과 중앙회 간 상생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조기 안착을 위해 중앙회 차원에서 유통지원 무이자 자금 7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질의 사료가 조금 좀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통합 효과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홍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지. 농협에 대한 수익 증대가 좀 되고, 농민들한테는 조금 좀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이런 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는 협동조합 간 발전을 위해 공동사업이라는 큰 결단을 내려준 조합에 감사하다며 농축협과의 공동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경제지주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화, 규모화해서 가격도 안정되고 품질도 좋아지고 우리 조합원들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농협은 2023년 상반기 중 공장을 준공하고 하반기 중 가칭 충남 농협사료 법인을 설립한 뒤 생산시설을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충남 지역에서 시작된 협동의 시너지 불씨가 성공적으로 안착한 뒤 다른 지역으로도 번져나가 중장기적으로 사료공장 브랜드 통합을 통해 농협과 축산농가의 실익을 모두 높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NBS 김인경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보내면서 꽃 선물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중국산 꽃을 국산으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해마다 꽃 수입이 증가하는 데다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늘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국산 카네이션, 오른쪽에 있는 것이 중국산 카네이션입니다.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꽃봉오리의 규칙성과 줄기마디의 간격 등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는 꽃을 사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국내 화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화훼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중국산 꽃을 국산으로 허위 기재하는 판매 업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화훼류 판매업체 1,400개소를 특별 단속한 결과 총 9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84곳은 원산지 미표시로, 7곳은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됐습니다. 농관원은 이번 조사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수입과 유통 상황 등 사전 조사를 거쳐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단속했습니다. 이에 조사 대상 업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 적었지만 적발업체 수는 75%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의 원산지 위반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가 24곳 적발됐고 쇼핑몰과 같은 통신 판매 업체도 10곳 적발됐습니다. 생산 농가들의 어려움들을 고려했을 때는 강하게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측면에서 좀 단속을 강화를 했다고 보면 될 겁니다.
통신 판매나 SNS상에서 거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교조를 좀 잘 해 나가려고 합니다. 단속도 병행을 해 갈 거고요.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카네이션 주문을 검색하면 수천 건의 게시물이 검색됩니다. 게시물에는 판매 연락처가 있을 뿐 원산지 정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온라인 판매 업체들도 원산지 표시가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누리집에 들어가 보니 품목별 원산지가 적혀 있었지만 화면 하단에는 수급 상황에 따라 원산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국산과 중국산, 베트남산 모두를 쓰는 장미의 경우 소비자가 정확한 원산지를 미리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번 농간원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이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화와 장미도 5건씩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국내 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됩니다. 농간원은 꽃을 살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신고해달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MBS 손현진입니다. 올여름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이란 예보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여름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된 산지 여러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큰 피해를 야기했는데요.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기관들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전국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기상청이 발표한 올해 6월에서 8월까지 날씨 전망에 따르면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40에서 5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강수량이 많았던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비교적 평균에 가까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6, 7, 8월 다 평년보다 많았고요. 특히 7, 8월에 아주 강수가 많았습니다. 작년은 평년과 비교했을 때 평년보다 아주 많았던 해고요. 올해는 7, 8월은 평년과 비슷할 수준으로 봤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한다면 조금 더 올해가 평년 수준으로 지금 저희가 예보를 한 상태이고요.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은 산사태 위험 지역에 위치한 경우도 있으며 특히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들의 안전과 생태계 기능을 위협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태양광 시설이 있는 산지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다수 발생했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안전대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회의는 지난해 장마 기간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재생에너지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의에서는 설비 사전 점검과 비상대응 체계 구축, 안전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산업부와 산림청은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산지보전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약 7.4만여 개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합니다. 안전점검 결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보안 조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지자체, 유관기관과 함께 여름철 풍수해 대비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안전점검과 사고 접수 및 대응 등을 마련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논의됐습니다. 태풍 피해를 고려해 태양광 모듈 탈락 및 구조물 이탈 방지를 위한 시공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지적으로 많이 오는 지역차가 있는 강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는 철저하게 비슷하다고 얘기하지만 아닐 확률도 있기 때문에 지역적 차이에 대한 대비는 필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산업부와 기상청은 장마 기간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적 대비 및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MBS 이지은입니다. 산지에서 갓 수확한 제철 농산물을 보다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전해드리는 방방콕콕 제철이 간다 시간입니다. 계절의 시기가 여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5월임에도 전국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등 이례적인 무더위가 예상되면서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이죠. 수박 출하 현장도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구슬땀이 한창인 충남 부여 수박 농가의 수확 현장과 두들기지 않고도 당도 높은 수박을 고르는 방법까지 김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박의 고장, 충청남도 부여군을 찾았습니다.
전국 수박 생산량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수박 생산 단지인데요. 비닐하우스마다 탐스러운 수박이 가득 열렸습니다. 올해 수박 농사가 잘 된 것 같아요. 저기 다른 해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수박 농사 짓냐고 고생 많이 했어. 그런 게 평소에 나한테 잘하세요. 그래 잘해야지 뭐 앞으로. 예년보다 작황이 좋아 덩달아 기분까지 좋은데요. 부여군 수박이 특별히 더 맛있는 이유,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대는데 무공 액비를 뿌려줍니다. 부여는 다른 지역보다 비도 덜 오고 일주량도 좋고 이렇게 두들기면 맑은 소리가 탱탱탱탱 나잖아요. 그러는 걸로야 달고 사각거리고 맛있고. 수박 맛 좀 보자. 우리 농사 짓냐고 욕 봤으니까. 새빨간 속살, 참 잘 익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는데요. 엄청 달아요, 수박. 잘 익은 것도 확인했겠다. 이제 바로 수확하면 되는 건가요? 우리 맘대로 이렇게 따는 게 아니에요. 농협에서 나오셔갖고 이제 당도 체크해야 하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장님. 당도 좀 체크하러 왔어요. 예. 무작위로 수박을 고르고 휴대용 당도 선별기에 즙을 짜놓고 결과를 기다리는데요. 두근두근 긴장되는 순간, 그 결과는요? 11.7 브릭스. 많이 나오네요. 수박이 좀 됐어요. 11.7 브릭스 다행이네. 나오네. 예, 예. 다행이네. 예. 당도 안 나고 이거 안 따가거든요. 수라 못 오거든요. 기분 좋아요. 당도가 이제 나와야 수락할 수 있거든요. 기본 저희들이 당도 11브릭스 이상이 돼야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당도가 11브릭스 이상인 수박만 수확을 하는데요. 넝쿨을 일일이 자른 다음 부지런히 수레에 싣습니다. 수박이 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옮기는 것도 잠시. 휙휙 트럭 위로 던지는데요. 손발이 척척, 작업반 분들의 호흡이 워낙에 좋아 금세 트럭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수확한 수박은 바로 선별장으로 옮겨지는데요. 1차로 비품을 걸러내고 비파괴 선별기에 올려 2차 당도 선별 과정을 거칩니다. 광 센서가 수박 속에 침투해 당도를 읽어내는데요. 11브릭스 미만은 유통하지 않는다고 하니 부여군에서 재배한 수박은 어떤 걸 골라도 실패가 없다는 사실. 시원하면서도 달콤한 수박은 몸에 좋은 영양분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수박은 서쪽에서 온 과일 서과라고 하는데요. 여름철에 몸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는데 적합한 과일입니다. 습열사로 인해 진액과 기가 손상되었을 때 열기를 식혀줘서 각종 열기로 인한 증상을 예방해주고요. 이수작용이 있어서 방광에 열을 식혀주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해주고 또 부은 것을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박에 함유된 리코펜 함량은 토마토의 7배 이상. 풍부한 리코펜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제철 수박은 언제 어느 때 먹어도 맛있지만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데요. 이야, 소리부터 잘 익었습니다. 새빨간 수박 속을 숟가락으로 일일이 파내는데요. 아, 수박 화채 만들어 드시려고요? 아니에요. 수박냉면 만들려고 그래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냉면을 삶은 다음 속을 파낸 수박에 넣고 절인 무와 아삭한 오이 같은 입맛에 맞는 고명을 수북이 올려준 다음 삶은 달걀을 올리고 새콤달콤한 양념장을 뿌리면 완성. 별미 중에 별미, 요즘 딱 먹기 좋은 수박냉면 완성입니다. 수박 속살과 함께 비벼주는데요. 맛있겠네.
양념장이 골고루 배게끔 잘 섞은 다음 면발에 수박까지 곁들여 한 입에 후루룩. 맛있다. 새콤달콤하니 아주. 매콤한 비빔냉면과 달콤한 수박의 조합. 꿀맛이 따로 없습니다. 맛있어. 수박하고 냉면하고 잘 어울려서 참 별미고. 여러분 올 여름에는 수박 많이 드세요. 시원한 수박으로 때이른 무더위에 이른 활력 충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방방콕콕 제철이 간다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카자흐스탄에 한국형 스마트팜 시범 온실을 짓는 공사를 시작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앞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카자흐스탄 국립농업대학교는 지난해 4월 한국형 스마트팜 시범 온실 조성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스마트팜 관련 각 분야 전문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사업 대상자로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착공한 시범 온실은 적설 강우량이 많은 알마티 지역의 기후를 고려해 결로와 유수 유입을 방지하는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로 설계됐으며 올해 10월 완공돼 가동될 예정입니다. 농협 사랑의 집 고치기 농가희망봉사단과 경기농협 임직원 등 50여 명은 25일 경기 파주시의 10여 농가에서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종환 파주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관내 농가의 지붕 수리와 벽면 패널 설치 등 집 고치기 봉사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봉사활동 후 파주시 장파일리 마을회관에 가전제품과 생활용품을 전달했습니다. 이성희 회장은 올 들어 전북 김제를 시작으로 농협이 전국 각지에서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25일 경북 의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노지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기술 지원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주요 노지 작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맞춤형 시스템 설명을 비롯해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영농기술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디지털 농업 지원 기술은 의성 지역의 주요 작물인 벼와 마늘, 사과를 대상으로 적용했으며 이를 통합 관리하는 관제 시스템도 구축했다고 농진청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디지털 농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배달앱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우선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외식 활성화 캠페인은 내수 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총 사업비 660억 원 중 260억 원이 우선 배정됐으며 나머지는 주 대면 외식 할인 지원 등에 활용됩니다. 행사는 카드사에서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을 확인해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9개 카드사와 14개 배달앱을 이용해 주문 결제한 실적만 인정됩니다. 행사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카드사에서 응모 신청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4회 카드 결제하면 다음 달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월 말 완료된 외식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국민들의 카드사 응모 및 사용 실적 등도 이번 행사에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MBS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